이 팟을 반드시 없애주셔야지 이제 더 이상 과금이 안 된다는 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 GPU의 은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런팟으로 나만의 GPU 인스턴스인 팟을 만드는 기초적인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템플릿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런팟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가 원하는 환경을 도커 컨테이너 형태로 아주 쉽게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팟을 어떻게 활용하고 테스트하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공식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환경을 구성해서 가져오는 커스텀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공식 템플릿 활용 방법입니다. 좌측 사이드바에서 팟 메뉴를 들어가시면 지금 가용한 GPU 자원들이 쭉 보이게 되는데요. 다양한 선택 옵션들이 있지만 저는 쿠다 버전을 어느 정도 강제하고 싶기 때문에 쿠다 버전을 13.0으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PU는 현재 H백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GPU를 고르게 되면은 이렇게 하단에 디플로이먼트 컨피규어로 바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팟 템플릿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인지 템플릿을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지금 사용 가능한 템플릿들이 쭉 보이게 되는데요. 상단의 템플릿은 제가 만들어 놓은 커스텀 템플릿이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팟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고 다양한 템플릿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이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토치 버전이랑 쿠다 버전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conf.ui가 설치되어 있는 템플릿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아래 이렇게 체크 표시하고 런팟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템플릿들은 런팟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템플릿이기 때문에 쿠다 드라이버나 파이썬 버전 충돌을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게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템플릿 중에서 가장 최신 버전인 파이토치 2.8의 쿠다 12.8.1 버전, 이 템플릿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플릿을 누른 다음에 아래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볼륨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는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볼륨이 아닌 이 볼륨 디스크, 이 팟과 함께 생성되었다가 팟이 꺼지는 순간에, 터미네이트 되는 순간에 같이 사라지는 그런 디스크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지를 두 가지를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컨테이너 디스크고, 두 번째가 볼륨 디스크입니다. 볼륨 디스크는 여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이제 루트의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 안에 생성되는 이 안에서 사용 가능한 그 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팟이 터미네이트 될 때 사라집니다. 터미네이트는 말 그대로 이 팟을 아예 날려버리는 건데요. 그거랑 다르게 이제 컨테이너 디스크는 이제 루트 폴더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팟이 스탑만 돼도 사라집니다. 여기서 팟의 라이프 사이클을 간단하게 보자면 먼저 팟을 멈추는 게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잠깐 안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스탑 상태인 거고, 이 팟을 영원히 아예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겠다 하는 게 이제 터미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컨테이너 디스크 같은 경우는 팟이 스탑되는 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볼륨 디스크 같은 경우는 팟이 터미네이트 될 때 사라지는 이 워크스페이스에 마운트된 그런 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습할 때는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볼륨 디스크에다가 데이터 혹은 모델 같은 것들을 저장해 두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템플릿 세팅에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 런팟 공식에서 이 정도로 일단 사이즈를 잡아뒀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 온 디맨드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선택한 파이토치 2.8의 쿠다 12.8.1 버전의 그 템플릿이 로딩이 되면서 이렇게 바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용 가능하게 설정된 이유는 아무래도 공식 템플릿이다 보니 이미지가 미리 캐싱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SSH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웹터미널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공식 이미지에서는 주피터 랩을 미리 설치를 해두고 포트까지 열어둔 상태로 지원을 해두기 때문에 저희가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주피터 랩에 접근이 가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주피터 랩에서 터미널을 누르시고 그래픽카드 잘 사용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엔비디아 SMA를 통해서 지금 쿠다 13.0 버전의 H백 잘 사용 가능한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치 버전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파이썬하고 볼트 토치. 토치닷 버전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아까 봤던 이제 2.8.0에 쿠다 12.8 전용의 파이토치가 세팅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선택한 GPU가 완벽하게 인식되고 잘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드라이버 설치하고 환경 변수 잡고 이런 세팅할 필요 없이 바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공식 템플릿만 있더라도 간단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무는 얘기가 좀 다르죠. 각 팀이나 각 개인이 쓰는 고유한 도커 이미지 혹은 환경이 있을 텐데 그거를 런팟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이게 진짜 의미가 있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팟 템플릿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커스텀 템플릿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런팟의 핵심 기능이기도 하죠. 좌측 메뉴에 이제 마이 템플릿을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템플릿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이렇게 나만의 템플릿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또 항상 자주 사용하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미리 빌드해놓고 세팅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템플릿으로 구성을 해둔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커스텀 템플릿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도커 이미지, 어떤 도커 이미지를 사용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어떤 환경, 어떤 디펜던시 같은 게 세팅되어 있는 도커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런팟에서 이 팟 템플릿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디펜던시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라이브러리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받아와야 되냐라고 하시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런팟 깃허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컨테이너스라는 레포지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오피셜 템플릿 폴더 안에 보시면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파이토치 템플릿에 들어가 보시면 대충 어떤 것들이 사용 가능한지 나옵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이제 쿠다 12.8.1에 파이토치 2.8 버전이 이렇게 있죠. 그거 말고도 뭐 13.0에 해당하는 버전들도 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템플릿들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도커 파일을 보면은 뭐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파이토치 버전 세팅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커 베이크 HCL 파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베이스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베이스로 할 것이냐인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제 런팟의 팟으로서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베이스 폴더가 있죠. 여기에 정보가 있습니다. 베이스 폴더에 이제 도커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어떤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정보들이 다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제 런팟의 컨테이너 레포지토리에서 이제 오피셜 템플릿의 베이스 폴더 안에 있는 도커 파일과 이제 도커 베이크 HCL 파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축하고 싶은 환경 혹은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환경에 맞게 도커 이미지를 구축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AI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 도커 파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실 필요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레포지토리를 다운받아서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한테 분석하기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그런 환경 컨텍스트로 넣어주면은 아마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가 잘 완성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런팟이 제시해준 그런 베이스 이미지 정말 이제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제가 어떻게 쓰는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많은 템플릿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도커 파일 같은 경우는 WAN 2.2 영상 생성 AI죠. WAN 2.2 세팅을 위한 도커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단에서 저는 베이스를 제가 만든 은지 베이스 128 블랙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8은 뭐 아시겠지만 9-12.8 버전이고요. 블랙웰이라고 명시해둔 이유는 이제 세이지 어텐션을 사용을 하는데 세이지 어텐션이 어떤 아키텍처 어떤 GPU 아키텍처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설치해줘야 될 컴퓨트 카파빌리티라고 하죠. 그게 다릅니다. 블랙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의 컴퓨트 카파빌리티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블랙웰, 에이다, 호퍼 이렇게 나눠서 세팅해둔 제 베이스 이미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걸 블랙웰 전용으로 만들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피를 베이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피 설치하고 컴피 UI 매니저 설치하고 워크플로우를 실행시키기 위한 커스텀 노드들까지 이렇게 도커 이미지단에서 세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한 도커 파일을 구워가지고 도커 허브에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 계정에다가 올렸지만 이런 식으로 도커 허브에 여러분들이 꾸운 이미지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면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팟 템플릿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완벽하게 동일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테스트했던 이제 매직 휴먼이라는 이 프로젝트 전용 팟을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한번 팟 템플릿을 만들어 보자면 좌측 상단에 뉴 템플릿을 누르신 다음에 템플릿 이름을 정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매직 휴먼 테스트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퍼블릭 템플릿으로 저는 별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해뒀고요.
GPU는 엔비디아. GPU는 저희가 뭐 나중에 팟 디플로이 할 때 세팅을 하면 되니까 굳이 여기서 미리 설정을 해두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컨테이너 이미지인데요. 여기 예시 있는 것처럼 도커 허브에 있는 팟 이미지를 가져오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 버전밖에 없으니까 1.0을 가져오면 되겠죠. 이거 그냥 복붙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여기다가 복붙하면은 이제 제가 올린 도커 허브에 있는 이 매직 휴먼 언더바 팟의 1.0 버전의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컨테이너 디스크와 볼륨 디스크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팟이 멈출 때 같이 사라지는 그런 용량을 얼마나 둘 것인지, 그다음에 팟이 터미네이트 될 때 사라지는 그런 용량을 얼마나 둘 것인지 이 두 개를 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디스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걸 신경 쓰면 되냐면 템프 폴더 같은 데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워크스페이스로 마운트된 폴더 안에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혹은 뭐 아나콘다 같은 거를 쓴다고 하시면은 그런 콘다에 들어가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이 보통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apt-get 인스톨로 설치하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보통 한 30기가 정도 주면은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볼륨 디스크는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어떤 크기의 모델을 사용할지에 따라서 다르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템플릿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팟을 디플로이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막 그렇게 빡세게 잡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50기가 정도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환경 변수를 설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포트를 어떤 걸 열어둘 것인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HTTP 포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런팟에서 제시한 베이스 그 도커 파일을 이용하실 경우에 주피터 노트북이 아마 8888 포트로 기본적으로 열리게끔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 HTTP 포트를 미리 열어두지 않으면은 팟을 디플로이 해도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해주시고 포트를 8888 이렇게 해서 템플릿을 저장을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뭔가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컴피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컴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포트가 8188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8188 포트를 열어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피를 스타트 쉘에서 컴피를 백그라운드에서 띄워두셨다면은 아마 이 포트도 커스텀 템플릿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접근 가능하게끔 그렇게 세팅이 될 겁니다. 혹은 다양한 포트를 열어둬서 여러분들이 뭐 직접 보고 싶은 대시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커스텀해서 만들어서 올려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포트를 열어두는 작업을 선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세팅을 하고 템플릿을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보셨듯이 이제 팟에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골라서 디플로이를 하실 수도 있고, 이 마이 템플릿에서 오른쪽에 이제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디플로이를 이 정해진 템플릿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PU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만들었던 이 템플릿이 골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볼륨 디스크 선택을 했을 때 이제 50GB 할당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변경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체인지 템플릿 버튼 옆에 에딧 버튼을 눌러보시면 뭐 다양하게 HTTP 포트나 TCP 포트, 그다음 볼륨 디스크가 어디 마운트 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스텀 템플릿 만들어서 실제로 도커 허브에 올린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디플로이 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팟을 종료하는 방법, 이거는 돈을 안 나가게 하는, 돈을 아끼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않고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H100을 디플로이를 했었었죠. 이거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라이브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시간당 3.3달러가 계속 나가게 되는데요. 이 팟을 반드시 없애주셔야지 이제 더 이상 과금이 안 된다는 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료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스탑을 누르면 이제 팟이 스탑이 되고, 아까 설명드렸던 두 가지 종류의 디스크 중에서 컨테이너 디스크가 날아가 버리고 볼륨 디스크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제 GPU가 꼭 저희가 다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볼륨 디스크에 대한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작업했던 테스트 데이터 혹은 모델을 내가 꼭 유지를 해둬야 된다라는 게 아니시라면 꼭 팟을 터미네이트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팟을 다 사용을 하신 다음에는 스탑을 하시고 터미네이트를 해서 이렇게 좌측 사이드바에 팟
메뉴를 눌렀을 때 GPU 선택하는 창이 뜬 거면 여러분들의 계정에서 돌아가고 있는 팟은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니까 종료가 잘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잡한 설정 없이 프로젝트나 특정 테스트를 바로 세팅을 해보고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런팟 공식 템플릿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하는 특정 프레임워크나 팀 단위의 도커 이미지를 구동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도커 허브를 이용한 커스텀 템플릿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런팟은 단순히 GPU를 빌려주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개발자의 환경에 맞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저는 정말 매력적인데요.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방법을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팟을 테스트해 보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런팟 꿀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